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2부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도리언 그레이가 본격적으로 타락하기 전의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얘기 나눴었죠. 오늘은 이제 도리언의 막바지 부분을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언이 이제 20대를 넘어 30대가 되어도 미모는 그대로 유지가 됐죠. 왜냐하면은 영혼을 팔았기 때문이죠. 늙지 않았죠. 네, 그대로 자라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바질이 파리로 떠나기 전에 찾아옵니다. 도리언이 걱정이 돼서 너 요즘에 거리에서 안 좋은 소문 들리던데 괜찮냐? 이제 도리언은 이제 이 모든 게 다 초상화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초상화를 그린 바지를 데리고 초상화가 있는 옥탑방으로 올라가게 되죠. 초상화를 딱 보여줬는데 이게 얼마나 흉측하길래 막 보자마자 몇 마디 탄성이 나올 정도로 그냥 흉측하게 변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리언은 이제 바질과 말다툼을 하다가 바질을 살해하게 됩니다. 칼로 찔러서. 그러다 보니 이제 초상화는 더 잔인하게 변한 거죠. 왜냐하면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는 초상화니까. 그렇게 악행으로 이제 죄책감에 휩싸게 된 도리안은 이제 좀 착한 선행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초상화를 본래의 모습을 되돌리려 하지만 초상화는 오히려 그럴수록 다 위선이다. 추악해지고. 더 추악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도리언은 이제 초상화를 찢어버리기로 하고 그림에다 이제 칼로 딱 꽂는데 비명 소리에 하인들이 뛰쳐 올라가니 웬 늙은이 하나가 죽어 있고 반지를 보아하니 도리언인 것 같고 초상화는 그대로였다. 옛날 바질이 모습. 그려준. 네, 이렇게 하면서 끝을 맺게 되는데 이 도리언이 초상화를 찌른 뒤 죽은 채로 발견된 이 마지막 장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챈들러 씨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게 초상화가 아니었다. 뭐였나요? 거울이었다. 그러니까 거울이랑 초상화를 계속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뭔가 획하닥해가지고 그러면 거울을 찔렀을 때 왜 자기가 찔리냐 뭐 이런 얘기가 남지만 어쨌든 그렇네요. 네. 노니 씨는 저는 권선징악 딱 생각했어요. 계속 악한 행동을 한 게 이게 쌓여서 너가 나중에 벌 받는 거야. 하늘에서 내린 벌 그런 느낌인가요? 네, 왜냐하면은 그 바질이 초상화가 원래대로 바뀌려면은 하늘에 기도해야 돼 이러는데 나 하나님 안 믿어 뭐 이러고 그러다 우발적으로 이제 살해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적 그런 시점에서 얘한테 악행을 한 도리언을 죽이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게 어쨌든 저는 여러모로 판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 작품을 끝내는 가장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죽는 게 이렇게 죽는 게 가장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뭐 좀 다르게 죽으면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네. 딱 정석 플레이 느낌. 네. 이 소설은 이렇게 끝나야지 싶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초상화가 그대로인데 사실 초상화는 결국에는 도리언이 들키고 싶어하지 않았던 그 추한 모습이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의 도리언이 죽어 있다? 이것도 별로고. 그죠, 말이 안 그러면 좀 깨죠. 그리고 그 시빌베인 동생인 제임스가 딱 죽이려고 했잖아요. 거기서 죽었어도 뭔가 뻔한 스토리였는데 딱 여기서 이렇게 끝나니까 우리한테 생각도 던져주고 좀 그렇죠. 이렇게 해석의 여지를 열어둔 그런 거겠죠. 그리고 또 제가 다음으로 얘기해보고 싶은 게 이게 아까 점점 악행을 저지를수록 초상화의 모습이 점점 흉측하게 변해가는데 도리언의 영혼이 이제 초상화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의 초상화가 지금 방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저는 그리다 만 상태. 그리다 말았다. 그리다 말았어요? 어디를? 저 그림은 1도 모르는데 그냥 형태만 딱 이제 눈까지만 딱 그려져 있고 그리다 만 상태. 그러니까 미완성인데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직 내면 성숙하지 못했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아직은 이제 저조차도 저를 잘 몰라서 딱 뭐라고 정의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완성 그림이다. 네. 챈들러 씨는? 저는 점점 그림이 작아진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챈들러 씨 요즘에 힘드시는 이런 게 바로 캐치가 되나요? 네. 로맨스 정신은 어떠세요? 저는 거의 뭐 도리언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점점 안 좋아지는 점점 안 좋아지고 지금 요새 악한 생각 많이 하네요. 되게 악한 생각 속으로는 뭐 불태워버려야지. 여러 생각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뭐 꾸정물을 뒤집어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또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우발적으로 도리언이 바지를 살해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
그리고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되게 화를 내고 싶거든요. 근데 뭔가 화를 내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화를 내는 게 뭐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화를 낸 당사자한테 화를 안 내고 집에 있는 뭐 가족한테 그렇게 막 실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좀 그래서 그러니까 화를 내면은 왜 화를 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싫어요. 네. 아니 지금 방금 얘기한 거랑 다르네. 방금 얘기는 회사에서 제가 방금 파악한 거로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괜히 집에 가가지고 화를 냈다는 건데 네. 그러면 화낸 애가 이상한 애가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집에 뭐라는 거야 지금. 집에서 풀면 그러니까 집에다 하면은 되게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네. 지금 가족은 워낙 편하다 보니까 네. 그런 소중하다는 걸 잊지 못하고 이제 화낸 거를 이제 그렇게 풀 아. 때가 있는데, 그거 말고 예, 그냥 그냥 노니 씨는 바깥 생활을 할 때 이제 화를 내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화를 안 내는다는 거죠. 네, 화를 내면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까지 저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 화낼 짬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회사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뿐만 뭐 아니라. 친구나 이럴 아. 때. 근데 저는 또 이제 제가 할 말은 하는 성격이라 네. 막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말은 하고 싶은데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그런 남을 많이 또 신경 쓰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두 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화를 저는 화를 언제 내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저는 요즘에 그 있잖아 갑분싸 네. 이 말 때문에 오히려 진지한 상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좀 내가 진지해지지 갑분싸를 만들어 네. 버리는 게 거의 지금 죄악시되고 네. 있잖아요. 이 갑분싸 한마디 때문에 이제 뭔가 진지함이라는 거는 되게 조롱당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화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화를 내면은 모든 사람들이 갑분싸가 되니까 그럼 내가 갑분싸를 만들지 말아야겠다. 그럼 그런 그런 상황에 화가 안 나요? 저는 화가 잘 안 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화를 화로 안 내고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짜증. 뭐 짜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집에 가는 길에 뭐 혼자서 욕을 한다거나 아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뭐 대놓고 화를 내거나 뭐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챈들러 씨는 어떠세요? 저도 진짜 제 기억에 이제 다른 사람 뭐래? 제가 어제 화내고 이럴 수도 있는데 제 기억에 제 마지막 화가 13년? 꽤 오래됐네요. 네, 13년. 그렇진 않겠죠. 제가 네. 그 사이 지금 그 13년과 지금 사이 군대를 갔다 네. 왔으니까 그러진 않을 텐데 제가 예전에 얘기한 거지만 저는 화를 정말 그러니까 차라리 화를 냈으면 좋겠다. 그게 꿈일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되게 이런 더러운 비유는 좀 그런데 뭔가 공기가 그냥 직선으로 샥 나가면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입구가 좁아지면 방구 네. 소리가 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저도 뭔가 감정이 이렇게 샥 화로 나오면 차라리 건강하게 괜찮은데 뭔가 이렇게 막 좁아져 가지고 이게 나오면 짜증이 되는 그런 걸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13년도에 저도 화냈다기보다는 짜증이고 짜증. 저는 어떻게 화를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건 마치 뭔가 가수가 어떤 음을 낼 때 와 저 음이 어떻게 나오지처럼 와 화를 어떻게 내지? 네. 저도 비슷한 게 뭐 지하철 같은 데서 보면은 진짜 큰 소리로 통화하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화내면서 어떻게 저렇게 그쵸. 하지?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마치 정말 음치가 가수를 보는 그렇죠. 듯한 느낌이에요. 네. 오, 저 소리가 어떻게 나오지? 그러면 화 안 나요? 그렇게 약간 무리하게 통화하는 짜증이 분들은. 나죠. 짜증이 아, 나죠. 그래. 네. 진짜, 네. 진짜 저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저러지? 라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되게 지금 부럽네요. 갑자기 노니 씨가. 근데 노니 씨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짜증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족한테 화를 내기는 근데 화를 내기는 좀 뭔가 그죠. 화낸다랑 짜증낸다랑 명확하게 구분이 그렇죠. 되는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네요. 네, 논의와 성인군자 2명이 하고 있는 팟캐스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화 얘기를 많이 하게 됐네요. 저는 책 마지막에 다시 또 마지막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련이 파멸하는 걸 잘 읽었어요. 얘 갑자기 이렇게 나쁜 애였나? 하면서 그리고 막 뭔 느낌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못된 짓을 했는데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뭐 40대인가 50대인가 그때 얼굴은 너의 책임이다.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뭔가 계속 나는 뭐 어떤 짓을 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헨리의 꼬드김, 악마의 꼬드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꼬드김에 휩쓸려서 뭐 누군가를 죽게 해도 아니 그거는 뭐 걔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이러고 뭐 어쨌든 이런저런 악행 안 좋은 생각들을 하는데 그 업보가
본인 얼굴에 쌓이는 게 아니라 그림에게 그러니까 뭔가 대신 맞아주는 그렇죠. 애가 생긴 것 네. 같은 느낌이고 그걸 보는 도리언 스스로가 쾌감을 느낀다고 나와 있거든요. 은근 그러니까 되게 두려움도 느끼지만 쾌감도 느낀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뭔가 계속 악행이 지속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완전 일그러진 본인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막 누구죠? 이 제임스 베인. 제임스 베인이 네. 날 죽이면 어떡하지? 그렇게 전전긍긍을 하는 그때 어쨌든 막 타락해 가는 마지막에 정말 타락한 도리언이 나한테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것도 남 탓을 하는 거죠. 내 젊음 탓이었다. 맞아요. 내 미모 탓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잘 읽었는데 그때 저는 응했거든요. 그러네? 왜 이렇게 된 거지? 아니 딱히 따져보면은 본인이 악행을 저지른 게 본인이 잘생겨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설정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늙는데 나만 안 늙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해코지를 한 게 아닌데 막 이 내 모든 이 불행 타락은 막 젊음이 탓이라고 이야기를 그건 도리언보다는 내레이션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자가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전 마지막에 갑자기 좀 설명이 갑자기 좀 어그러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도리언은 왜 타락하게 된 걸까요? 뭔가 젊음이 도리언을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젊은이니까 네. 네. 뭔가 영혼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아니면 누구나 타락을 하면서 이렇게 적응해 가는 건데 얘는 그 적응 어쨌든 이 업보라는 게 다 거기 쌓였기 때문에 혼자 적응 못하고 계속 이렇게 타락한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도대체 왜 도리언은 파국을 맞게 됐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초상화 바뀐 거 보고 나서 되게 혼자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 전반적으로 도리언이 집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애에 대한 집착, 누가 날 죽일 것 같고 나는 엄청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그래서 굉장히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다른 것까지 못 보고 이제 자기 혼자 갇혀서 저는 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아웃사이더 외톨이 가사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네. 가사가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혼자 갇혀서 힘들어하는 그래서 보면은 누굴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게 좀 자기 스스로 외톨이라고 느껴서 결국 파멸까지 가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여기서 얘가 파국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이 업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업보를 적립식 그러니까 한 대 쏴다가 한 번에 받아서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할 때마다 예컨대 포인트가 쌓인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웬만한 사람들이 죽을 때 평균 뭐 100점을 말리지는 다 갖고 간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여기서 얘는 살인을 저지르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저런 것들을 다 합했을 때 혹은 뭐 그냥 속으로 누굴 욕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합했을 때 대개 사람들은 일정한 악 포인트 적립을 쌓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저희가 즉각 하나씩 쌓이니까 이렇게 완만한 그래프 네. 우상승 그래프를 그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에 하루하루 거울 보면서 적응이 돼가는 건데 얘는 그거를 그 적립을 다른 데다가 해놓고 마이너스 통장이 갑자기 날라온 거죠. 적금 만기돼서 맞네요. 그러니까 이 뭐야 나 타락했네. 야 내가 갑자기 100점을 받아? 이야 씨 나 뭐야. 순식간에. 네. 네. 이래서 본인이 타락했어 이러는 게 아닌가. 또 그런 게 또 하긴 어쨌든 그 풍을 네. 그림이 대신 맞았으니까 그렇네요. 네, 이제 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추려보면은 예술 그리고 젊음일 것 같은데 뭐 예술은 뭐 차치하고 그 젊음에 대해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합니다. 젊음이란 대체 무엇이길래 대체 여러분에게 젊음이란 어떤 건가요? 지금 혹시 젊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뭐 난 젊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젊다고 생각하고 어리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막내기니까 당연히 젊고 어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요새 그렇게 대학교 1, 2학년이 부러워요. 그들은 어려요. 저는 그들이 아니니까 어리지 않은 거죠. 로니 씨는 저는 젊음이 깡다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렸을 때는 이것저것 재지 않고 하고 싶으면 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거 하면은 뭐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생각만 하고 안 하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젊음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때 할 게 있는데 못 하는 거. 제가 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또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다기보다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모아서 예, 예.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거든요.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그것도 이렇게 어깨 넘어 봤으니까 그걸 좀 나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거를 온라인으로 제가 팔아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걸 저희 친누나랑 이야기를 하다가 누나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너가 자영업을 하고 싶었으면은 이미 대학생 때 한 번은 했다. 뭐가 됐든. 너는 이런 거 할 깜냥이 안 된다. 그냥 회사 열심히 다녀라.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또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저것 재다 보니까 못하는데 젊음이라는 거는 그런 거 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깡다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젊음이란 지나친 승부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나친이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승부욕이 지나칠 때 그때가 이제 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한 20살 때 이제 잃은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뭐만 하면 다 이겨야 됐고 승부에 대한 욕심이 많았는데 이제 그게 좀 없어지니까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젊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을 때가 딱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20살 전에 이제 한참 막 게임하고 막 이럴 때. 예. 또 요즘에 생각해보면은 저는 이 오목교육 여기 있어요. 5호선에. 예, 예. 거기 2번 출구에 보면은 계단이 상당합니다. 근데 제가 올라갈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그 반대편에 그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장애인들이나 뭐 임산부 타는 엘리베이터를 한 번씩 겪는 줄을 보고 가긴 하는데 차마 거긴 안 타고 있긴 한데 매번 2번 출구를 걸어 올라갈 때마다 예전 같지 않구나라는 걸 느껴가지고. 네. 저는 술 먹고 난 다음 날 어렸을 때 회복이 빨랐는데 이제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한 막 11시만 돼도 좀 졸리고. 저는 여기 이런 에피소드로 젊음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젊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젊은 애는 예. 나이가 몇이 그러니까 나이가 막 39야. 39라서 술 먹고 너무 힘들어. 근데 이거를 젊음 탓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요즘 좀 힘드네. 요즘 내 컨디션이 안 좋네. 이 정도. 그래도 마셔야지. 혹은 그러니까 안 마실래. 면은 젊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야, 나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 나이가 들었네. 좀 이제 덜 먹어야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건 이제 젊음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젊은 거는 젊음을 모르는 거. 그렇네. 그러니까 막 40살인데 포켓몬스터 게임을 하고 다녀요. 애들 옷 입는 것처럼 입고 다녀요. 그러면 젊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네. 그 이상은의 언젠가는이라는 가사가 그렇게 시작하지 않나요? 뭐 젊은 날엔 젊음을 네. 모르고. 딱 그 말이네요. 네. 젊은 사람들은 젊은지 모른다. 그것도 노래 깔 거고. 네, 노래 듣고 오시죠. 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린 참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그렇죠. 네. 자꾸 노래 얘기하지 맙시다. 이거 편집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렇네요. 다운받아가지고 넣어야 되니까. 네. 그렇다면은 저희도 한번 도리언 그레이 한번 상황극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나는 자연스럽게 그냥 지금처럼 늙어가고 싶은지, 아니면은 내가 나중에 한 지금 번에 받겠다? 나 지금 나 지금 리즈다. 네. 리즈 시절이다. 여기서 박제하고 평생 가겠다. 평생?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근데 너무 언밸런스잖아요. 다른 사람 다 늙어가는데 나만 이 모양이면은. 도리언 그레이인지 그렇게 했으니까 네. 혹시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겠는지. 만약에 이 이상 나의 외모가 더 나아질 수는 없다. 나는 지금 최고다. 생각한 시점에서 딱 앞정 박아놓고 이 상태로 쭉 가는 거랑 그냥 지금처럼 서서히 늙어가는 거랑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나요? 서서히? 서서히 늙어간다. 네. 저도 서서히 늙어가는 거. 저는 좀 고민이 돼요. 이게 뭐 서서히 늙어가면 좋지만 네. 사실 늙어가면서 많은 걸 포기하게 되잖아요. 뭐 저는 그러고 싶진 않은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지금 같아서는 그냥 멈춰 있고 싶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본인이 본인을 봤을 때 별로 변화가 심하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 이제 챈들러 씨 본 지 10년 넘었거든요. 똑같아요.
아 그래서 근데 본인이 늙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아니 과거 사진 보면 늙었다고 느끼지 않아요? 네. 옛날 사진 보면? 근데 옛날 사진 보면 늙었다보다 촌스럽다가 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정말 동안인 거고. 네. 저는 저도 늙었죠. 오, 뭐야 왜 이래? 늙었네. 네. 저는 얼굴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 네. 그리고 저 최근에 또 초등학교 친구를 버스에서 우연히 만났거든요. 네. 근데 바로 알아봤어요 서로. 그래서 보면 또 그렇게 많이 안 변한 것 같기도 한데 좀 본인만 좀 유난히 느끼는 거 그런 거겠죠.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상징을 염두에 두고 쓴 소설일까요? 아니면 그냥 판타지일까요? 저는 상징. 상징이다. 네, 바질은 천사고 헨리는 악마고 그리고 네 여러 가지로. 이건 상징주의적인 책이겠다. 네. 노니 씨는 저도 상징. 상징. 네.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 그런 교훈을 주는. 네. 저는 판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냥- 해리포터. 네, 해리포터도 그렇고 일단은 오스카 와일드가 네. 유미주의자 아닙니까? 그냥 정말 네, 정말 잘 그냥, 네, 늙고 이뻐- 싶지 않은 그냥 지금 젊음에 열망하는 그런 모습을 약간 환상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판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 갈. 피. 네,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아보는 책갈피 코너입니다. 먼저 노니 씨는 네, 저는 열린 책들 302페이지입니다.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한계를 짓는 것에 불과해. 이거 보니까 그 오버워치 생각나네요. 왜요? 어떤가요? 저 게임을 안 해서. 아, 그 정의가 뭐 빗발친다 뭐 이런 그 누구 필살기인지 모르겠는데 게임 안 하는 애들밖에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아,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뭐 환상은 뭐야? 이렇게 뭐 계속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도리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 역시 뭐 답을 좀 찾기 원하잖아요. 뭐 하면은 뭐가 딱 나와야 되고. 근데 좀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이거를 바라볼 때 하나라고만 뭐 정답을 찾지 말고 좀 다양한 거를 바라보는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 문장을 골랐습니다. 네. 그다음 챈들러 씨. 저는 예담 345쪽입니다. 운명의 여신은 인간과 관계를 맺으면서 결코 거래를 청산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부분이 인상 뭔가 깊으신가요? 안 좋은 스포일러 당한 기분이에요. 아, 청산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뭔가 과거의 무언가는 오케이, 뭐 너가 이걸 했으면 이 업보를 끝. 지어줄게. 아. 이거면 좀 좋겠는데 정립식이라. 이게 뭔가 계속 그죠. 이거 그럼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계속 한 번 인사를 하면 계속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저는 펭귄 클래시 67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에게 자신의 고유한 영혼을 강요한다는 것이니까 결국 자기 본래의 사고를 못하게 되든지 자기 본래의 열정을 불태우지 못하게 되죠. 라는 문장인데 헨리가 도리언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네. 건데 그래서 그 앞에 좋은 영향 같은 건 세상에 없다 네. 그러잖아요. 네. 영향력은 전부 부도덕하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영향력은? 네. 그러면은 예컨대 정말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겠다 한다면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훌륭한 피아니스트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돼야지 누구를 따라 듣고 치는 거는 그러면 이제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못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만의 자기만의 거를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기는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피아노를 기본이 있어야 배워야 되니까. 되니까. 어쨌든 바이엘을 연습하면 바이엘의 영향을 받는 거고 네. 네. 하지만 어떤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좀 만들어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이 문장을 보고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뭐 훈수 같은 거 안 둬야겠다 남의 인생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이 뭐 어떻게 하든 그냥 그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해주고 네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는 좋은 일 같기도 해요. 왜요? 아니 뭔가 영향을 안 받는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아, 나의 본질은 네.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죠. 본질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아니다. 네 그런 거겠죠.
연남동 수선집. 네, 이 책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수선해보는 연남동 수선집 코너입니다. 먼저 챈들러 씨.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헨리랑 도리언이 이렇게 저렇게 사교계에서 이렇게 떠드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구 헨리 소개로 누구 만나고 여러 자리를 다니는데 일단 그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상상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즉 계속 지금 바질은 천사, 헨리는 악마 이걸 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질이 정말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걔를 못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나 막 반전 영화처럼 걔가 누군데? 난 바질이라는 애 몰라 이런 것처럼. 그리고 바질을 이렇게 태워준 에런 캠벨도 자살하잖아요. 네. 네. 아무도 이유 없이 유서 안 남기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바질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 거를 헨리한테도 마련해 줬어야 된다. 헨리는 너무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죽지도 않았고. 이것처럼 헨리도 계속 극 중에서 이렇게 접촉하는 사람들 없이 마지막에 자살이든 뭐든 그냥 그런 식으로 떠났어야 된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도리언 그레이 뭐 예, 망상. 악꿈 뭐 이런 네. 것처럼 네. 결국에는 땡땡 그의 맞춤. 머릿속에서 네. 일어난 일이다. 네. 그럼 노니 씨. 저는 초상화가 안 좋게만 변하잖아요. 네. 이게 좀 좋은 쪽으로도 변했으면 예를 들어 좋은 작품인데 다시 봤는데 더 좋아. 이제 도리언이 11베인과 사랑에 빠지잖아요. 근데 그때 뭐 초상화가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풋풋한 사랑을 느끼고 이럴 때 초상화가 좋아지고 그리고 안 좋았던 초상화가 이가 또 좋아지고 그래서 조금 더 이 초상화가 이 도리언의 희로애락을 모두 반영했으면은 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약 밥 뜸들이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뜸들일 때 열어보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 좋은 일 있다고 열어봤는데 안 변하는 게 당연한 거. 도리언이 실수를 한 거예요. 네. 이거를 들고 다녔어야 돼. 그렇죠. 실시간으로. 들고 다녔어 봐. 네. 이게 변하는 게 보이겠어요? 그림이 엄청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로맨스 정 씨는 네, 저는 이 11베인의 남동생 제임스 베인이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이 죽거든요. 토끼 사냥을 하다가 총 맞아 갑자기 죽죠. 윽 하고 죽어요. 총 맞아서 땡뚱맞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제임스 베인을 이렇게 선원으로 취업시켜가지고 그 개고생을 시키고 갑자기 이렇게 돌아와서 네. 근데 숲에 왜 네, 나타났을까요? 도리언을 죽이기 죽이려고? 위해서 나온 것 같긴 하지만 갑자기 그냥 토끼 사냥하다가 쏜 사람이 하필 제임스 베인이라는 게 저는 이게 너무 아쉬운 거죠. 제임스 베인이 저 뭔가 할 줄 알았거든요. 크게. 제가 봤을 때 작가가 그냥 이 역할을 포기한 거예요. 네. 여기서 그런 것 뭔가를 같아요. 더 하려면 너무 복잡해져. 복잡해져요. 맞아. 네. 없애자. 네. 그렇게 너무 그냥 거의 뭐 로드킬 당하는 수준이라서 왜 그랬을까? 차라리 그냥 한 번쯤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도리언에게 복수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악마를 보았다 보면 이병헌이 최민 씨한테 계속 살려두고 복수를 하잖아요. 계속 네네.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거. 네. 그런 거 한두 번쯤은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좀 더 도리언이 좀 더 궁지에 몰리고 더 타락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번 수정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다음 이 책의 한 줄 평과 별점을 매겨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챈들러 씨. 텅 비었기에 꽉 찬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네, 그다음 노니 씨. 도리언의 일그러진 초상화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네, 그다음 로맨스 정입니다. 잠과 모음으로 연주하는 쇼팽의 발라드 1번. 별점은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지금 예술 배우신 거 티내는 거예요. 쇼팽 발라드 1번이 그냥 제목인가요? 네, 발라드 1번이 그건데 이 모르겠어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잠과 모음을 연주한다라는 거는 이게 글로 정말 썼다. 네, 글로 썼다. 글로 네. 음악을 연주했다. 근데 제가 클래식 음악 중에서 네.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쇼팽의 발라드 1번이거든요. 오. 그냥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미를 담았습니다. 음악에 쇼팽이 발라드 1번이 있다면 문학에는 도리언 그레이의 네, 초상이 초상이 있다. 있다. 네. 그 쇼팽의 발라드를 만약에 뭐 거기다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음표 하나하나마다 네. 하면 도리언 그레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둘 다 아름다웠다. 네. 조성진 버전 추천합니다. 틈새로 영업을 하고. 네. 아 그리고 예술 관련된 작품이어서 네. 너무 궁금한 게 삐삐가 이 작품에 몇 점 줄지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삐삐가 이번 한 6점 정도 주지 않았을까.
네, 삐삐가 네. 좋아할 책이죠. 듣고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부하느라. 듣고 있으면 당신은 실패한 거야. 네. 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알림장 누군가요? 네, 오늘 알림장 논의입니다. 오늘도 힘들었어. 속상한데 누구한테 말하기는 그래. 내 방 책상에 앉아 일기를 적는다. 10분, 20분 적고 나면 친구에 기대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듯 마음 한편이 편안해진다. 시시콜콜한 내용부터 가족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고민까지 매일매일 검은 잉크로 채워지는 일기장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다른 사람에게 나는 모범적인 사람으로 비춰져야 한다. 나의 본 모습은 치부를 드러내는 것과 같다. 직장에서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면 항상 나를 감추고 가면을 쓴다. 한 달, 두 달이 지날수록 가면의 두께가 얇아진다. 그럴수록 일기장은 빽빽해지고 가면 속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 두려움을 견디지 못한 나는 일기장을 태워버린다. 이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굉장히 유미주의적인 알림장이었네요. 남는 일기 게 써요? 없죠? 네, 저 일기 씁니다. 그러면 이 정도 일기 쓰죠. 네, 일기 쓰고 있죠. 죽기 전에 일기 태우고 죽을 거예요? 저는 안내 일기처럼 내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네, 태우고 죽을 거예요. 다 소각하고 갈 생각입니다. 저도 태울 것 같아요. 태울 것 같아요. 이걸 생각을 안 했는데 그걸 네. 딱 들으니까 누가 내 걸 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갑자기 딱 이렇게 소름 끼쳐요. 아 네. 이거는 출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의의 얘기가 논의의 사후에 이렇게 막 널리 퍼지고 이러면은 좀 슬프지 않을까. 네. 근데 저는 이 알림장 보면서 한 달, 두 달 지날수록 감의 두께가 얇아진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오히려 두꺼워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얇아진다고 하셔가지고 좀 궁금했거든요. 읽으면서. 점점 포커페이스에 실패하시고 있나요?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안 친해도 이제 저를 더 드러내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저를 드러내면서 그런 가면이 얇아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노희 씨도 약간 그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 네. 이런 게 좀 있으신 거죠. 네. 저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네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읽을 책은 뭔가요? 네, 다음 주에 읽을 책은 아서 밀러의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입니다. 이도 누가 죽네요. 되게 슬프네요 제목이. 네. 뭐 술 먹다가 과로사로 죽었나요? 야, 진짜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아니면 정말 웃기겠다. 이 사람들은 궁금합니다. 문학을 읽을 자격이 없는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뭔가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좀 시즌 2 첫 희곡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사 나눌까요? 네, 하나 둘 셋. 또 봐요. 봐요.